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어, 본인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 앞에 공익 게시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떤 억울함 때문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공익 게시를 통해서 저의 어떤 교통사고 관련해서 어떤 관계되는 당사자들 어떤 앞지르기를 제가 당했다, 과실비율이 얼마고 또 뭐 얼마인데 그게 억울하다, 그런 어떤 분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별로 그 상대방들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문제라면 너무 대가가 혹독하고 너무 이 시간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너무 크지요. 그거는 제가 어떤 교통사고 그 상대방들이랑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통영경찰서의 어떤 민원실이라든지 교통과 직원들이라든지 청문과 직원들이라든지 수석과 직원들이라든지 또 뭐 그와 관련되는 개개인 공무원 개개인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들 개인을 이렇게 비난하고 고소하는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진정서나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제가 사료되기 때문에 형법 제 234조에 의거해서 범죄가 사료된다면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분명히 통영경찰서에서 증거를 위변조에서 22년 12월 26일 날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따져도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 밀고 이 사람은 또 정보공개 담당한테 밀고 또 과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또 대구성서경찰서로 밀고 또 팀장은 과장한테 밀고 또 담당 직원한테 밀고 뭐 이렇게 미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 바로 잡아주면 사실 뭐 하루면 뭐 반나절이면 아니 반나절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이 본인들이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꺼내서 한 30초만 보면 이미 다 보고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근데 그걸 감춰놓고선 위변조된 영상을 통해서 수사를 했다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정보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꺼내 사용하겠어요? 그것도 2,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당사자인 저에게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영상이 분명히 그 차량 2대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영상이 나중에 뭐 2~3달을 이렇게 끌다가 영상이 다 삭제돼서 없다고 그러면서 포렌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화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교통사고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를 한다면 그게 뭐 몇 달씩 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됐는데 끝까지 경남경찰청에서도 그 이의 신청을 하면 경남경찰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경남경찰청에서 교통과에서 저를 이렇게 음, 오락을 해서 제가 들어가서 그 담당자들을 만났죠. 근데 그때가
23년 2월 초인가요? 2월 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벌써 사건이 나서 10월 달이 났으니까 22년 10월, 11월, 1월, 2월 한 4, 5개월 됐죠. 4, 5개월 됐는데 그쪽 경남경찰청 그 책임자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진단서를 상대방이 제출하면 또 피해자가 된다는 거지, 그쪽이. 치상 피해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4, 5개월이 지났는데 진단서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아프면 4, 5개월 있다 아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자 바깥치기를 상대방이 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도요.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신청을 제가 원해서 그쪽에다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사인을 받고 그쪽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경남경찰청에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가서 22년 12월 26일 날 사고 장면을 조작한 영상을 통영경찰서에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그 영상을 치우고 정상적인 블랙박스를 놓고 조사해달라고 그런 게 맞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똑같은 거죠. 거기서 이의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영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거기 가봐야 똑같은 짓을 할 테니까. 그리고 경남경찰청에서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에는 앞지리 장면이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상급 기관, 하급 기관 다 한통속이 돼서 진짜 사고 장면을 감추고 그 일부를 잘라서 했는지 위변조한 영상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사고 때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앞지르기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앞지르기 한 것 다 삭제하고 편집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꾼 거죠.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60대 노인을 핸드폰으로 그냥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 여자가. 근데 이렇게 피가 뚝뚝 흐르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잡고 60대 노인이 그리고 그 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본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쌍방이야. 나는 아는 경찰이 있어. 상대방에서 계속 맞고 있었으면 일방이 폭행한 건데 서로 때렸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장면을 다 삭제해버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딱 해서 그 여자를 막았던 거, 그 여자 몸에 유형력을 행사했던 거, 그것부터 시작하면 그 60대 노인이 폭행한 게 되는 거죠. 바로 경남경찰청이랑 통영경찰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기초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에는 저희 집사람이 성괴죄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성괴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성괴죄 성괴 몇백만 원씩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수개월 동안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디가 망가졌냐? 나는 인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안 보여주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제가 가면 교통과의 사람들은 정보관계 담당한테 밀어요. 정보관계 담당한테 아무리 해도 정보공개하라고 그 서류도 어쩔 때는 인멸시키더라고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괴죄가 있다면
수리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검찰에서도 2개월, 3개월 동안 제가 상대방이 성괴를 입은 그 사실을 정보 공개를 했어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을 증거기록 바로 저희 아내가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할 때 증거기록을 열람할 수 있죠. 만약에 저희 아내가 피의자 자격이 아니라면 이거 받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로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서인데요. 사고는 10월 15일이니까 20일 날 접수를 했으니까 여기 견적서에 사고 일자가 10월 15일로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사고 일자가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포할 때는 이 서류를 사용했죠. 이 금액이 여기 나오니까. 근데 그걸 따졌더니 공소장에는 이 금액을 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차에게 1차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가갖고 또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대요. 영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통영지청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앞지르기 장면도 처음에 빼면 안 되고, 이것도 따지고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앞지르기 장면을 보여주고, 여기도 충격 장면이 제가 볼 때 분명치 않습니다. 없어요. 분명치 않은 게 없어요. 소리만 들립니다. 이렇게 그게 그 소리가 돌 같은 걸 밟아서 덜커덩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정도 차가 충격을 했다면, 저희 차가 뒤에서 그렇게 충격했다면 한 7, 80km, 100km는 달렸어야 될 거예요. 뭘 그렇게 달렸어요? 상대방 조서에 보니까 정지하는 정도로 아주 속도가 아주 막 정지하는 그 비슷한 그런 상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차에 그 굉장히 빨리 달렸던, 앞지르기 했던 그 차가 그 영상으로 봐도 60km 정도는 돼 보이는데 최소한. 근데 이렇게 정지할 정도의 차가 굉장히 빨리 나가는 차를 추돌해 갖고 앞으로 그렇게 몇 메다를 끌어올려요. 그 고바이길을. 일반적인 그 물리도 우리가 그런 어떤 힘의 작용들, 빨리 가는 물체를 뒤에서 아주 느리게 가는 물체가 들이박을 수 있습니까? 60km로 가는 것을 정지할 정도의 속도의 그런 차가 어떻게 들이박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백만 원의 견적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 차만이 아니라 그 차를 이 천천히 거북이같이 가는 차가 굉장히 빨리 60km로 가는 차를 들이박아갖고 어떻게 고바위를 끌어올려서 참 앞에 있는 하얀색 차를 또 들이박게 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그래요? 그거 증명 좀 해보세요. 그 영상을 꺼내라는 말이죠. 진행 영상을.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포를 할 때 이런 허위 자료를 사용해서, 이거 허위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또 보험금을 또 받아냈죠. DB보험사에 제출한 거니까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고 당일날 불법 이득의 목적으로 당하지도 않는 그런 손괴를
앞에 차가 있었다고,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정차 사고를 주장해서 산길에서 깜깜할 때 그렇게 욕도 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통영경찰서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합의였다는 거죠. 정상적인 합의였으면 그 돈이 선물로 나간 게 아니죠. 그 돈이 수리비로 상대방이 달라 그런 거죠. 그럼 수리를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수리를 한 내역이 없죠.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럼 그게 뭐 50원, 100원, 1, 2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갔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자원해서 줬다면 그 중간에 운전자 바꿔치기도 없고 보험 사기도 없고 영상 조작도 없고 그냥 다 정상인데 제가 돈을 그냥 줬다. 그럼 제가 그냥 뭐 마음이 착하고 호구기 때문에 그냥 준 거죠. 근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서류를 DB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10월 15일 날 사고로 입은 송계라고 또 통영경찰서에 제출한 거예요. 그 보험금 청구, 그 사고 신고를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사고 나면서 저희를 기방하고 또 욕을 하고 산길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서 돈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보험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날짜는 이렇게 한 걸로 봐갖고 이날 1월 28일 날 큰 사고가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망가졌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받아내고 또 보험회사에 또 신청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없잖아요. 이 서류를 제출한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따지니까 드러나는 거죠. 통영경찰서에서 왜 모르겠어요? 경남경찰청에서 왜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왜 이걸 안 줬겠어요? 몇 달 동안. 아니까 안 준 거죠. 그거 공개하게 되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었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니까. 저한테만 돈을 받아가서 그게 협박이 아니고 사기도 아니라고 혹시 주장을 해서 수사기관에 그렇게 편들어 줄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 받으면서 동시에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견적서를 제출해서 보험금을 단독사고 처리해서 받은 것 같아요. 통영경찰서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단독사고 처리했다고 그 진술 확보했습니다. 단독사고가 뭔지 아시죠? 단독사고는 자기가 자기 차를 가해한 겁니다. 제가 가해했다면, 저희 차가 가해했다면요. 저희 집사람이 앞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차를 들이박은 걸로 그렇게 22년 12월 26일 날 휴대폰 조작 영상에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면서 자백을 강요했잖아요.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뒤에서 오던 아반떼 차가 앞쪽으로 들어와갖고 앞에 있는 산타페 차를 들이박은 거 아니에요, 진실이. 지금 통영지청에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22년 12월 26일 날 저희 차가 갓길에 서 있고 아반떼 차가 앞에 서 있고 아반떼 차 뒤에 렌즈로 촬영한 영상인데 저희 차가 이렇게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한 장면은 제 눈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건 추돌한 장면도 없네요 그랬어요.
그거 녹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관은 선생님 차가 갓길에 서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한 6, 7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차가 추돌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내 눈에는 갓길은 보이는데, 갓길에 저희 차가 주차해 있는 거 보이는데,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차가 주차한 적도 없고 정지한 적도 없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갓길이 없는 도로였죠. 거기는 갓길이 없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갓길이 이렇게 없어요. 거긴 4m 폭의 도로고 여기는 90cm 자전거 도로지 갓길이 없어요. 갓길이 있으면 그러면 앞지르기 그런 것도 없죠. 앞지르기 중과실도 아니죠. 상대방 아반떼 차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어느 나라나 보험 사기꾼도 있고 일반 사기꾼도 있고요. 협박 공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수사기관이 그것도 통영경찰서뿐만이 아니라 경남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내가 더욱 대구성서경찰서 알기나 합니까? 해운대경찰서 가보기나 했어요? 내가 악성 민원인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워요? 그거 통영경찰서에서 한 짓이에요. 통영경찰서에서 해운대경찰서로 어떤 제가 원치도 않는 사건을 사기꾼들한테 무고죄라고, 그것도 보험 사기를 이렇게 쳤던 사람들. 이 차 말고도 산타페 차도 저에게 돈을 받아가고 또 보험금 청구를 했잖아요. 이것도 저에게 돈을 받아가는 날 보험 신고를 해갖고 또 단독사고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사고 날짜를 1월 28일 날로 했잖아요. 이게 그 자료잖아요. 그러니까는 10월 15일 날 손괴를 당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셈이죠. 뭘 손괴를 당했어요? 손괴를 당했다면 왜 공소장에 이런 사실들을 다 빼버렸습니까? 이 좋은 것을 한 푼이라도 더 손괴를 당했다고 해서 부채도사님들이랑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민사 합의금을 뜯어서 그거 다 잡수시면 좋을 걸 왜 이 좋은 것을 다 뺐겠어요? 이거를 집어넣어야지 손괴보험으로, 치상보험으로 해서 다중인 치상을 했다고 해서 잡아넣으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돈을 뜯을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뜯을 그런 불법 이득의 목적이 아니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사람을 한 명 집어넣는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든데 조서도 쓰고 수사도 하고 와갖고 잡아가기도 하고 왜 그런 수고를 했겠어요? 그거 불법 이득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부채도사라고 하는 거지. 부채도사가 통영경찰서 한 군데면 내가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국가 수사기관이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여러 경찰서들과 연합해서 한 개인을 이렇게 파괴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질 때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는 당해왔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 힘없는 개인들을 상대로 이런 사고를,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해서 그들과 함께 부채도사들이 금전을 약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되면 몇 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일이 제 개인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주고 끝났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은 동영상이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은
법적인 조력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수많은 소송을 저희들이 감당해서 거기서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소송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몇천만 원을 주고 끝내지. 아니면 약식 처벌을 받았으면 그 벌금을 내고 끝내지. 치상죄를 뒤집어 쓰든 뭘 뒤집어 쓰든. 이거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문제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영경찰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정부 여당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선거 바로 직전에. 그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일 모레 이렇게 선거일인데 4월 10일이요. 우리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런 걸 해갖고 기소해가지고 억울하게 만든 것도 부족해서 그거를 따지니까 남편을 명예훼손, 무고 이런 걸로 수사관들 시켜서 고소를 해서 재판에 구공판에 이렇게 회부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일이 교통사고 당사자들 간의 어떤 분쟁도 아니고 또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그 공공기관, 수사기관의 어떤 몇몇 개인 경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싸우는 상대가 그런 개인들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를 비유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시민을 그물 속에 가둬서 이거 어떻게 해먹을까 하는 그 부패한 공권력 조직들의 국가 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정에서는 어떻게 당신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겠어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변호사들이 다 선임료를 받고 사건 파악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돈을 그대로 2번씩이나 돌려줬습니다. 누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희 동영상에 수많은 시민들의 댓글과 좋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요를 다 이렇게 답글로 달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다 제가 답글을 하나씩 좋아요를 찍습니다.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제가 좋아요 찍었던 게 다 내가 다시 이렇게 좋아요 다 풀어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해킹해서 누군가 들어와갖고 그런 짓을 한 거죠. 좋아요 숫자를 줄인 거죠. 또 내 답글을 지워놓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답글을 달았는데 그거 싹 지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거기 용곤 씨라는 그 시민이 계세요. 참 논리적으로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민주시민이십니다. 그분 또 이렇게 차단을 당하셨어요. 차단을 당하면요, 이제까지 댓글들이 싹 지워집니다. 그분 몇 번 당하셨어요, 차단.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잠시 폭력과 이런 댓글 조작을 통해서, 좋아요 숫자 조작을 통해서 해킹으로 들어와서 제가 어떤 시민을 차단한 것처럼 해서 언론을 이 공론을, 여론 형성을 배방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진실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어두움과 빛은 같이 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두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개인 경찰관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요. 저도 저의 삶이 소중하고 저의 시간이, 저의 일상이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 앞에 서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이런 공권력이 썩어가다 못해서 이게 우스꽝스러워 부채도사가 되는, 그 상대가 누가 뒷돈을 주든 또 아니면 그 뒷돈을 주는 사람들과 아예 영업을 같이 하는, 변호사도 필요 없네. 집거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는 자들이 다 돈을 벌지 않겠어요? 수사관들을 끼고 이렇게 막 때리고, 나 경찰관 알아? 그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해. 때리고 쌍방이네 이러면서 난 경찰관 알아? 저희 사건에서도 그래요. 경찰관과의 특수관계를 과시합니다. 그들이 경찰이 알아서 해준다 그래요.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썩은 나라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부정부패한 자들, 조직적으로 하는 이 수사기관의 만행이 중지되고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 공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